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로켓랩 US RKLB를 심층해보합니다. 우주산업, 사실 예전에는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는 꿈과 희망의 영역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철저한 비즈니스, 그리고 냉혹한 숫자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지금 이 시점, 로켓랩은 단순한 우주 유망주를 넘어서 우주산업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도대체 이 기업 내부에서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진짜 재무적인 현실과 리스크는 무엇인지, 오늘 제가 팩트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치 1:1 과외하듯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렬한 숫자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37%. 무려 지난 12개월 동안 로켓랩 주가가 찍은 경이로운 상승률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시장은 지금 당장 다른 곳도 아닌 로켓랩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 배경을 보면요. 최근 딱 3개월 사이에 이 회사의 DNA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두 가지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무려 8억 1,6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우주개발국, 즉 SDA 위성 연료절기 수주 계약을 따낸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에서 레이저로 총신하는 핵심 기술을 가진 마이너릭이라는 기업을 전격적으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이 두 사건이 뜻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얘네 이제 그냥 로켓 쏘는 택배기사가 아니구나. 우주에서 돈 버는 방법 자체를 통째로 바꾸고 있구나. 시장이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로켓랩이 새롭게 구축한 비즈니스, 우주 생태계 구동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애플 생태계 써보신 분들 계시죠? 아이폰 쓰다가 맥북 사고 그러다 보면 애플워치까지 사게 되고 한번 들어가면 너무 편해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로켓랩이 우주에서 정확히 그 럭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르다의 우주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우주선 곳곳에 들어가는 별 추적기, 비행 소프트웨어, 심지어 자세를 제어하는 리액션 휠 같은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을 이제 로켓랩이 다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가려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로켓 발사만 로켓랩에 맡겼는데 이제는 위성 만들 때 필요한 고품질 부품들까지 로켓랩 걸 계속 사쓰게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로켓 발사가 아니라 마진은 훨씬 높으면서 고객이 알아서 계속 찾아오는 엄청나게 끈끈한 반복 수익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정말 엄청난 진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6년 봄 동안 로켓랩은 이 생태계 장악력을 아주 무섭게 키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정말 작정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마이너릭 인수에 1억 5,530만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통로이자 위성 제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먹겠다는 수직 계열화의 완성 퍼즐이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간 200개 이상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우스라는 전기 추진기도 출시했어요. 업계가 부품이 없어서 쩔쩔매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오히려 자기들 돈벌이 기회로 싹 뒤집어버린 거죠. 게다가 우주 방사선이 쏟아지는 혹독한 심우주에서도 끄떡없는 차세대 고성능 별 추적기까지 내놨습니다. 이제 얘네는 발사체 기업을 넘어서 위성 부품과 시스템 제조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겠다는 강력한 이빨을 드러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화려한 성과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재무적 현실이 존재하죠. 2025년 한 해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무려 6억 200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38%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프만 보면 아주 아름다운 우상향이죠. 와, 대단하다 싶지만 재무제표의 순이익단을 그 차가운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무려 약 1억 9,800만 달러, 한화로 수천억 원의 순손실을 냈거든요. 회사가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엄청난 비용을 계속 태우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성장의 청구서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매출을 그냥 통으로 보지 않고 그 질적인 구조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로켓랩이 돈 버는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어요. 과거에는 매출의 전부가 로켓 쏘는 일이었잖아요.
이제 그 비중은 확 줄고 대신 제가 방금 전까지 침튀기면 설명해드렸던 부품 생태계, 즉 우주 시스템 부문이 전체 매출의 80%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로켓 발사는 목숨 걸고 아무리 잘해봐야 이익률이 30%대 초반에 그칩니다. 그런데 위성 시스템이랑 핵심 부품을 파는 건 향후 50% 이상의 아주 짭짤한 마진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적자 늪에 빠져 있더라도 수익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이미 내부에서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로켓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 조달 리스크인데요. 로켓랩은 지금 차세대 대형 로켓인 뉴트론을 개발하고 생산 시설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려 7억 4,94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때려버렸고 10억 달러 한도로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찍어다 파는 ATM 프로그램까지 가동했습니다. 회사 금고에 돈이 꽉꽉 차니까 당장 망할 일은 없어졌죠.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일입니다. 시장의 주식수가 엄청나게 풀리면서 내가 가진 주식의 1주당 가치가 그만큼 깎여나가는 소위 주주가치 희석을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주주들의 피 같은 희생을 딛고 총알을 장전한 만큼 이제 경영진이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이제 주가의 미래를 가를 상승 촉매제와 핵심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아주 치열하게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만약 로켓랩이 여전히 로켓 택배 사업만 했다면 얘네가 노릴 수 있는 시장 파이는 커봐야 200억 달러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성 제조하고 우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생태계로 쑥 들어오면서 이 회사가 놀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즉 템이 지금 3,800억 달러를 넘어서 2030년에는 무려 1조 달러 규모로 팽창할 전망입니다. 이거 그냥 행복회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8억 1,600만 달러짜리 우주개발국 위성 계약 따냈죠? 미 국방부하고 1억 9천만 달러짜리 국초음속 비행 테스트 계약도 맺었죠. 로켓랩이 이미 이 거대한 파이를 실제로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보면 투자가 아니죠. 이걸 위협하는 아주 무겁고 구체적인 리스크들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 정보의 핵심 안보 미션인 NCSL 같은 거대한 돈다발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 정중하게 누가 버티고 있느냐? 우주 생태계의 절대 존엄 스페이스X의 펠컨 9이라는 숨막히는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켓랩이 아까 부품 팔아서 50% 마진 남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전통의 방산 공룡들이 얘네 봐라? 하면서 방어전에 나서고 본격적으로 가격 후려치기 경쟁이 시작된다면 전문가들은 이 마진율이 25%에서 30% 수준까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장 짓고 로켓 개발하느라 돈 쓸 곳은 산더미인데 마진까지 쪼그라든다? 이건 주가에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숨막히는 경쟁을 한 방에 뚫어낼 유일한 마스터키, 그게 바로 뉴트론 로켓의 심장인 아르키메데스 엔진입니다. 근데 이게 공학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이 엔진이 산화제 농후 폐쇄 사이클 방식이라는 걸 쓰는데요. 효율은 끝내주지만 엄청난 고온과 고압을 버텨야 하거든요.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3,000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지옥불 같은 환경에서 압력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맹렬한 연소 테스트 화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페이스X를 이기려면 로켓을 한 번 쓰고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재사용해야 하잖아요.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받는 그 끔찍한 물리적 충격을 저 복잡한 엔진이 끄떡없이 견뎌내야만 비로소 뉴트론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여기 달렸어요. 이 엔진 개발이 얼마나 극한의 스트레스인지 짐작해 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로켓랩 CEO인 피터 백이 최근에 엔진 압력 테스트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마치 아기한테 정말 싫어하는 이유식을 강제로 막 먹이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엔진을 고의로 과열시키고 터지기 직전에 극한 한계치까지 계속 몰아붙이며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난이도가 이 정도로 높다 보니 애초에 시장이 기대했던 2025년 첫 발사는 이미 물 건너갔죠.
최악의 경우엔 2027년 중반까지도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비관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발사가 계속 늦어지면 현금은 말라가고 스페이스X는 저 멀리 도망가겠죠.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구체적으로 어떤 타임라인을 지켜봐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 다가온 가장 중요한 숙제는 역시 다음 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1억 8,968만 달러거든요. 이 매출 가이던스를 시원하게 뚫어주는지,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적자폭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겁니다. 그 다음, 중기적으로는 제가 방금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아르키메데스 엔진입니다. 해외 뉴스나 기사 보실 때 아르키메데스 엔진 연소 테스트 성공, 이 키워드가 뜨는지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027년 초로 타겟팅된 뉴트론의 첫 시험 비행이 대성공을 거둔다면 이건 단순히 로켓 하나 잘 날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로켓랩이 스페이스X의 독주를 막아설 진정한 대항마로 전 세계 시장에 인정받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켓랩, 이들은 과연 1조 달러 규모의 우주 경제를 지배할 차세대 우주거인일까요? 아니면 겉보기에만 화려한 우주의 꿈에 가려져 내 계좌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멤버십에서는 해당 본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